자, 그렇지. 챔스 3차 예선 떨어지고 유로파로 왔는데 그라츠가 지난 시즌에 유로파에 참가를 했을 때 조별리그 참가했을 때 6경기 중에 5경기가 언더가 날 정도로 언더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자, 아무튼 뭐 지금 와가지고 미트윌란 상대로 이기고 그리고 페노르트 상대로 이제 대패를 당했죠. 뭐 기본적인 체급도 그렇고 그래도 뭐 라치오가 이기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드는데 나는 라치오가 이기는 거에 있어 이 조가 지금 이 조가 전부 다 1승 1패야. 그래서 이 3, 4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 이때 무조건 승기를 잡아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라치오가 홈 원정 해가지고 이 슈트런 그라치를 난 두 번 다 잡을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거든요. 예상은 하고 있는데 당장에 형님들 유로파 같은 경우에 뭐 컨퍼런스도 마찬가지겠지만 1위하고 2위하고의 차이가 크죠. 그지? 1위로 그냥 다이렉트로 올라가는 거 하고 2위 해가지고 플레이오프를 또 치르는 거 하고 이 느낌이 완전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조가 아직까지 전부 다 1승 1패라서 이 3, 4라운드에서 어떤 팀이 잘하냐가 확실히 조금 갈릴 거라고 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요번 3, 4라운드 나는 라치오가 요 두 번은 다 잡아줄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래서 자, 오늘 경기만 라치오가 잡아주면은 다음 경기 홈에서 무조건 잡아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은 조 1위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요 경기 라치오 승을 가는데 대신에 언오버에서는 조금 갈려요. 언오버에서는 과연 그라츠가 이 작년에도 조별리그에서 대부분의 경기들을 언더를 냈었고 득점 자체가 조금 저조한 부분인데 과연 이 경기가 라치오가 3대0까지 잡아낼 수 있을 것인가 여기서는 조금 나도 의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차라리 언오버는 갈 것 같으면 언더 갈게요. 아시겠죠? 말이 좀 빠른가요? 자, 셰리프 이제 지난 챔스부터 해가지고 지난 챔스 그 다음에 요번 챔스 예선 그리고 유로파 플레이오프 조별리그까지 자 지난 챔스 이번 챔스 예선 그 다음에 유로파 플레이오프 그 다음에 조별리그까지 유로파 조별리그 요렇게 많은 대항전을 치르면서 적당하다고요. 알았어. 이렇게 많은 대항전을 치르면서 그래도 어지간하면 홈에서는 좀 잘 지킵니다. 그죠? 잘 지키는 경기들을 하고 있고 지금 셰리프가 올 시즌에 자 이번 챔스 예선 그리고 유로파 플레이오프 그 다음에 유로파 조별리그까지 해가지고 올 시즌에 대항전 게임만 총 10경기를 치렀거든요. 그러면서 홈에서 치른 경기가 5경기야. 이 5경기에서 4경기가 언더입니다. 나는 어지간하면 좀 지키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언더 가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모니아 자국리그 컵대회 우승 자격 참가 오모니아고요. 플레이오프에서 핸트 상대로 4대0으로 잡았죠. 플레이오프에서 핸트 상대로 4대0으로 이겼고 아무튼 핸트를 컨퍼런스로 보내버렸고 이 조별리그 와가지고 셰리프 상대로 3대0으로 지고 셰리프 3대0 패 그리고 소시지 2대1 패 아무튼 딱히 좋진 않거든요. 지금 상황상 족골질을 하고 있는 오모니아인데 지금 맨유가 뭐 조별리그 통과는 당연히 하겠죠. 조별리그 통과야 당연히 하겠지만 과연 2위 해가지고 나중에 챔스 3위 팀이랑 붙느냐 아니면은 그냥 1위 해가지고 토너먼트로 바로 가느냐 이 갈림길에 있는 맨유인데 이 맨유 같은 경우에는 남은 잔여 경기들을 좀 다 잡아줘야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아무튼 뭐 이 오모니아가 그래도 기본적인 체급에서는 확실히 좀 많이 밀리긴 한데 나는 맨유가 얼마만큼 해줄지가 나는 예상이 안 가요. 아까 전에 미희님이 저기 2.5 핸디까지 갈 수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난 솔직히 모르겠어. 맨유가 얼마만큼 잘 뚫어줄 수 있냐가 관건인데 저는 하나의 포커스는 있어요. 한 가지. 뭐냐면 나는 얘네들이 한 골은 넣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요번 대항전 토탈적으로 보면은 오모니아가 골을 좀 많이 넣었거든요. 그래서 맨유도 한 골 정도 실점을 할 수 있다라는 가정을 둔다면은 요 경기 오버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진짜 만약에 축구판에서 진짜 재밌게 흘러간다면 맨유가 2위 하는 게 더 재밌죠. 2위 해가지고 토너먼트 가기 전에 챔스 3위 팀이랑 마지막 플레이오프 치르고 그 3위 팀이 존나 잘하는 팀이야. 그래가지고 또 잘하는 팀 대 맨유 해가지고 붙어서 뭐 누가 올라가네. 약간 그런 그림이 더 재밌긴 하겠죠. 그지? 축구 판때기에 그냥 돈이 몰리는 흐름으로 본다면. 자, 요거 일단은 7위 그 3차 예선 유로파 3차 예선하고 그다음 뭐 플레이오프 해가지고 조별리그까지 뚫고 올라온 7위인데 확실히 조별리그 와가지고 좀 벽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죠? 아스날하고 보데글림트한테 두 번 다 지면서 오늘 지면 일단 3연패죠. 자, 근데 여기저는 조금 변수가 있죠. 아인토벤하고 아스날하고 아직 한 경기씩밖에 안 치러졌고, 그지? 자, 첫 번째 경기에서도 그 아인토벤 같은 경우에는 보데글림트 상대로 1대1로 비기면서 딱히 뭐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지? 자, 근데 자, 지난 시즌도 마찬가지로 지난 시즌 아인토벤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는 잘했었거든요. 대항전에서. 근데 되게 아쉬운 점이 뭐였냐면 경기 내용 자체는 정말 좋았는데 결과들이 너무 안 좋았어요. 점유율 막 70, 80 가져가면 뭐하냐고. 결과가 안 좋은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난 시즌 챔스 갔다가 챔스에서 떨어졌죠. 그리고 유로파 갔다가 유로파에서 또 떨어졌어. 결국엔 컨퍼런스 갔거든요. 제일 상급 리그에서 딱 한 골만 넣었으면 올라가는 거였는데 그 한 골을 못 넣어가지고 제일 하급 리그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요번에도 같은 태클을 타고 있습니다. 얘네들 챔스 여기 예선이었나? 플레이오프한테 거기서 떨어졌죠. 떨어지고 지금 유로파 와 있는데 유로파에서도 첫 경기 1대1로 비겼습니다. 딱히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요 남아있는 같은 애들 중에서 보대하고 아스날이 있는데 아스날이야 뭐 저는 당연히 1위로 올라갈 거라 보고 나머지 애들 중에서 얼마만큼 잘해줄 것이냐 요 문제인데 만약에 아인토벤이 오늘 경기를 잡지 못한다면은 아마 좀 많이 삐걱거릴 수도 있습니다. 자, 7위 같은 경우에 그래도 홈에서 7위는 저도 개인적으로 좀 믿는 편이고 우리 그 유로파 플레이오프나 이럴 때 우리 7위 가가지고 그래도 잘 먹었잖아요, 그지? 그래서 저는 7위에 한 골 정도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7위가 그때 아스날이랑 경기했을 때도 한 골 넣기도 했었고 득점의 가능성은 난 충분히 열어둘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호벤이 오늘 경기마저도 못 잡아낸다면은 아마 컨퍼런스로 또 밀릴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오버 쪽 접근이 제일 나아 보입니다. 아시겠죠? 7위가 한 골 넣는다는 가정하에 자, 헬싱키 지난 시즌 핀란드 리그 1위 팀 자격으로 챔스 갔다가 챔스 예선에서 떨어져가지고 유로파 3차 예선 플레이오프 뚫고 조별리그 왔습니다. 자, 근데 안 좋은 점이 뭐예요? 안 좋은 점, 아쉬운 점. 같은 조에 너무 잘하는 애들이 많아. 로마, 베티스, 루도고레츠. 루도고레츠 같은 경우에 제가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불가리아 리그에서 완전히 그냥 10 원탑 팀이거든요. 얘네들이 가끔씩 대항전 나와가지고 막 강팀 상대로도 업셋도 하고 막 이런 애들이라서 그때 루도고레츠가 또 베티스 상대로도 로마 상대로 또 이겼죠. 그지? 그래서 강팀들 상대로도 좀 업셋을 하는 애들이라서 저는 일단 헬싱키가 분명히 그래도 뭐 나쁘진 않은데 이 같은 조가 너무 편성이 잘 안 됐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지금 2패 중입니다. 얘네들은 1승 1패 중이고 자, 그래서 이 루도고레츠 같은 경우에 요번에 챔스 예선 그때 떨어진 게 챔스 플레이오프였나 거기서 떨어진 게 디나모 자그레브한테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유로파 플레이오프 그러면은 3차 예선인가 보다. 3차 예선에서 떨어지고 유로파 플레이오프 그 조별리그까지. 루도고레츠는 올 시즌
유럽 대항전에서 그러니까 챔스 예선 그리고 유로파 이 플레이오프까지 해가지고 그 다음에 조별리그까지 모든 경기에서 득점이 다 있습니다. 난 이게 좀 핵심이라 봐요. 근데 헬싱키 같은 경우에도 홈에서만큼은 한 골씩은 해줘요. 그래서 헬싱키도 만약에 한 득점 그리고 루도고레츠는 나는 뭐 최소 한두 골 이상은 나와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오버 역배가 좀 더 나은 부분이 아닌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오버 쪽 선택을 하겠습니다. 오버가 역배거든요. 난 역배 충분히 밀어볼만 하다 봐요. 자, 제가 지금 대항전 시작하고 나서 지금 우니온 베를린을 다 반대 까고 있거든요. 계속 우니온 베를린 계속 반대 까는 중. 근데 반대 까고 있는데 다 먹고 있어요. 예. 자, 이 두 팀 다 특징이 뭐냐면 지금 조별리그 와가지고 둘 다 영승팀이에요. 근데 내가 저번에도 말했었지만 말메 같은 경우에 그때 챔스 예선 때도 그랬고 홈에서는 상당히 좀 강하게 밀어붙이는 팀이거든요. 홈에서만큼은. 그래서 그 지금 당장에 조별리그 와가지고는 2패인데 챔스 예선 그 다음에 유로파 예선 치른 것들 보면은 절대 무시할 수가 없다. 자, 근데 반대로 우니온 베를린 피셔 감독 체제에서 리그에서는 정말 잘해요. 근데 이 피셔 감독이 어차피 대항전 경험이 조금 있긴 한데 많진 않거든요. 좀 적습니다. 자, 그래서 과연 대항전을 잘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지난 시즌 컨퍼런스에서 바로 탈락해버렸죠. 그래서 나는 얘네들은 대항전 나가면 잘 못할 것 같다 해가지고 이 첫 번째 경기도 반대를 한 까봤어요. 근데 졌어. 그래서 그 두 번째 경기가 위니용이었나? 그래서 두 번째 경기도 한번 반대를 까봤는데 또 졌어. 그래서 오늘 경기도 저는 반대를 한번 까보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니온 베를린이 지금 대항전에서 잘해준 적도 없었고 첫 번째는 그리고 원정에서 지금 득점이 거의 메말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말메 프렌 쪽 갈게요. 자, 진짜 재밌는 경기를 원하신다 하시면은 오늘 이 경기를 보십시오. 저는 이 경기 진짜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츠르베나 일단 지금 현재 2연패예요. 챔스 예선, 그 다음에 뭐 플레이오프, 그 다음에 굉장히 잘해줬었거든요. 츠르베나가 경기들마다 정말 잘해줬었는데 되게 좀 아쉽고 얘네들도 작년에 세르비아 리그 1위 먹고 온 애들이라서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페렌츠바로시 같은 경우에도 얘네들 그거죠. 헝가리 리그 얘네들도 완전 그냥 헝가리 리그 씹어먹는 압도적인 1위 팀이거든요. 대항전 경험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지금 대항전 성적으로는 페렌츠바로시가 훨씬 나은 부분이 맞아요. 지금 2승이거든요. 얘네들 2승, 얘네들 2패예요. 자, 근데 이거 왜 츠르베나가 정배일까요? 자, 츠르베나 얘네 둘의 팀으로 놓고 봤을 때 그냥 단순히 UEFA 개수라든지 아니면은 기본적인 체급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츠르베나가 좀 더 낫습니다. 좀 더 체급이 더 높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둘 다 이제 챔스 예선을 참가했다는 뜻이 무슨 말이냐면 그냥 그 자국 리그에서 1위를 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둘 다 챔피언 팀이기 때문에 어디가 승패 이길 것 같다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확실하게 이거를 이 팀이 무조건 잡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정배를 받았다는 거는 체급이 더 높고요. 그리고 츠르베나가 담은 챔스 예선에서만큼은 진짜 정말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츠르베나 승에다가 오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정말 이 좀 속도감 있고 템포 빠른 경기를 보실 거면 아까 저 경기를 보십시오. 자, AS 모나코하고 드라부존스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확실히 좀 살아나고 있죠. 자, 근데 드라부존스가 지난 시즌 터키 리그 1위거든요. 1인데 이 대항전 경험으로 따지면 확실히 모나코보다 훨씬 많이 밀리죠.
그래서 저는 모나코가 최근에 폼도 좀 올라왔고 그래도 홈에서 잡아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대신에 오노바는 전 잘 모르겠어요. 저는 모나코 승만 가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아인트호벤 오바. 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미트윌란, 게노르트. 자, 미트윌란. 그때 라치오 상대로 5대1로 잡은 건 되게 좀 의외긴 하죠. 아무튼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슈트른 그라치하고 라치오 얘네들이랑 같은 조거든요. 근데 얘네들 네 팀 전부 다 1승 1패 중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치러지는 3라운드 4라운드가 정말 중요하긴 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 3라운드 4라운드 안에서 쇼부가 날 것 같아요. 맞죠? 여기서 만약에 1위나 2위가 되는 팀들은 이제 토너먼트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고, 그리고 뭐 3위, 4위 팀들은 한 팀은 컨퍼런스 갈 거고 한 팀은 바로 탈락하겠죠. 그래서 미드일란 같은 경우에도 오늘 홈에서만큼은 나는 무조건 개빡세게 뛰어야 된다 봅니다. 그래야 4라운드 원정 가가지고 뭐 지더라도 뭐 이 순위상으로는 해볼만 하니까. 아시겠죠? 저는 그래서 이 경기 미드일란 프렌에다가 오버 갈게요. 미드일란이 한 골 정도는 해줄 것 같습니다. 자, 요 경기 아스날 개십승인가요, 형님들? 아직까지 아스날이랑 아인토벤은 아직까지 한 경기밖에 안 치러진 상황. 그죠? 저기 뭐 여왕님 서거 해가지고 그죠? 자, 근데 아스날의 다음 경기가 리버풀이죠. 이제 토트넘을 아스날이 되게 잘 잡아내긴 했는데 나는 오늘 경기에서만큼 얼마나 뛰어줄지 감이 안 와요. 당장에 이제 지금 리그에서 너무나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잘 보세요. 자, 형님들. 지금 아스날이 유로파 와 있잖아요. 근데 올 시즌은 뭐 만약에 나중에 맨시티한테 밀리게 되더라도 진짜 리그만 집중해도 이거 2위권은 그냥 할 것 같거든요, 아스날이. 그죠?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몰라. 이 아스날이 유로파에서 그렇게 미련이 없을 것 같아. 왜냐면 올 시즌 잘해가지고 다음 시즌 챔스 가면 되잖아. 그래서 나는 솔직히 약간 그런 느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아스날이 대항전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나는 잘 못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때 이제 여왕 서거 때문에 그 흐름 자체가 아예 끊기긴 했어. 근데 하필 또 유로파하고 맞물린 일정에서 또 맨유한테 또 못 이기기도 했고요. 그지?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아스날이 다음 경기 리버풀 경기기도 하고 어느 정도 체력도 좀 아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그냥 보데글림트 2.5 프랭 갑니다. 아시겠죠? 뭐 이 경기 아스날 마행 가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냥 뭐 보데글림트 2.5 프레이 나아 보여요. 자, 예, 올킬이라뇨. 씨. 주력 빠졌는데 부주력만 다 들어왔는데. 자, 민심이 돌아오긴 했네요. 그죠? 스타들의 민심이 돌아오긴 했네. 시즌 초반에 완전히 욕 퍼먹다가 그죠? 욕을 어지간히 퍼먹다가 지금 이제 대항전 딱 이 기점이 언제야? 기점. 잘하고 있는 기점 언제입니까? 유럽 대항전 시작하고 나서부터. 그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뭐 크게 고민할 건 없다 생각합니다. 같은 조에 이 키우하고 페네르바체 이렇게 까다로운 팀들이 있기 때문에 렌 같은 경우에 홈에서는 무조건 잡아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저는 특히나 스타드렌하고 제가 지금 올 시즌에 초반부터는 아니지만 대항전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되게 좀 사대가 좀 잘 맞는 것 같아서 앞전에 스트라스부르 때도 그렇고 그지? 그래서 전 렌슨 갈게요.
자, 베네르바체하고 라르나카 지금 1승 1무 중입니다. 베네르바체. 지금 요 조도 마찬가지로 조 1위 싸움이 누가 될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조 1위 싸움이 누가 될지. 이게 참 관건이에요. 그죠? 대신에 이 베네르바체 같은 경우에는 3라운드 그리고 4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 요 상대를 좀 잘 만났죠. 그지? 생각보다 이제 쉬운 상대를 좀 만났고 페네르바체가 뭐 유로파 3차 예선 그다음 플레이오프 조별리그까지 자 유로파 3차 예선 그다음에 플레이오프 그리고 조별리그까지 홈에서는 전부 다 이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별리그 또 치러지는 과정에서 뭐 저는 페네르바체가 당연히 이길 거라고 예상은 하고요. 자, 근데 대신에 그건 있어요. 라르나카 얘네들이 뭐 형님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지난 시즌에 키프로스 리그 2위 먹고 온 애들인데 유로파 3차 예선 그다음 플레이오프 다 뚫고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별리그에서도 1승 1패를 기록 중인데 렌 상대로 디나모 키이우 상대로 다 득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득점의 가능성 정도는 열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이 경기 페네르바체의 승보다는 차라리 난 오버 쪽이 나을 것 같아요. 오버 쪽이. 아니요, 일요일까지입니다. 일요일까지. 자, 그리고 에스 로마, 베티스. 자, 로마 일단 1승 1패 중이죠. 로마는 1승 1패 중, 베티스는 2승 중. 자, 그래서 분위기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뭐 베티스 쪽이 조금 더 나은 부분인데, 자, 로마가 지난 시즌 컨퍼런스 우승도 했겠다. 그죠? 대항전에서는 절대 나는 뭐 쉽게 물러날 거라고 예상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조에 또 까다로운 애들도 있기도 하고, 로마 같은 경우에, 자, 보세요. 지금 이 3라운드, 3라, 4라를 치르면서 이때 승기를 확 잡아놔야 돼요. 그래야 여기 이 조별리그를 뚫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로마가 오늘 홈에서 엄청나게 밀어붙일 거라고 봅니다. 베티스 같은 경우에도 안 지려고 좀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로마 2대1승 볼게요. 2대1승. 아시겠죠? 2대1승. 그래, 베티스가 저기 셀타비고 상대로 역배받아가지고 또 귀신같이 또 지기도 했죠. 그지? 자,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로마 딱 승에다 오버인데 햄무 정도 보겠습니다. 자, 브라가하고 웨니용. 저는 요거는 조금 좀 예상이 안 가요. 왜냐면 양 팀 다 2승 팀이거든요. 둘 다 2위고 어떻게든 얘네 같은 경우에는 어째 보면은 어제 벤피카랑 그다음 파리처럼 둘 다 어차피 2승 팀이라서 약간 그냥 승점 노나먹기 약간 이런 느낌도 듭니다. 왜냐면 그냥 서로 그냥 승점 넣어먹기만 해도 충분히 둘 다 올라갈 수 있으니까. 대신에 나중에 이제 2위 싸움이 누가 될지 그게 좀 관건이긴 하겠지만 브라가가 당연히 홈에서 더 우세하긴 한데 위니용 얘네들도 지금 대항전 나와가지고 정말 잘해주고 있어서 저는 이 경기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무승부 갈게요. 자, 요거는 카라바오 프렌이겠죠. 당연히. 그죠? 올림피아코스 유로파에서 2연패 중이고요. 지금 뭐 폼이 안 좋은 것뿐만 아니라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올림피아코스가 유로파 3차 예선 그리고 플레이오프 이렇게 다 치르면서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 치르면서도 자, 3차 예선 무 플레이오프 무 한 번도 이긴 게 없어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무죠. 조별리그 와서 패. 자, 카라바오 같은 경우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챔스 1차 예선, 2차 예선, 3차 예선 다 뚫었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챔스 1, 2차, 3차 그러니까 예선에 나온다는 애들이 전부 다 챔피언 팀이에요. 그 전 시즌 1위를 한 팀이기 때문에 자, 챔스 1차 예선, 2차 예선, 3차 예선 뚫고 플레이오프에서 풀젠 상대로 떨어졌어. 빅토리아 풀젠. 한 골 차이로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유로파 왔는데 유로파에서 프라이 상대로 2대1로 지긴 했지만 낭트 상대로 3대0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실제적인 나는 이 유럽 대항전에서의 분위기는 나는 카라바오가 더 낫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얘네들 지금 자국 리그에서 전 경기 전승 1위를 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카라바오 프랭 갈게요. 아시겠죠? 자, 뭐 리그나 유로파나 다 잘해주고 있는 프라임이다, 그죠? 낭트 같은 경우에는 또 저기 뭐냐 확실히 좀 무게감도 많이 떨어졌고, 그죠? 낭트가 지난 시즌에 또 그 쿠프 드 프랑스 우승해가지고 또 요 자리에 오긴 했지만 확실히 조금 무게감은 좀 떨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리그 다음 경기가 헤르타 베를린이거든요. 확실히 조금 무게감이 낮죠. 낭트 같은 경우에는 다음 경기 스타드렌입니다. 확실히 조금 힘든 일정들이 있는 와중에 낭트가 올 시즌 또 뎁스도 별로 안 좋은 부분이고, 저는 이 경기 프라이부르크가 좀 무난하게 롯데를 돌리더라도 프라이부르크가 잡아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추천 경기 전부 다 묶어서요. 뭐 도전해볼만 하긴 하죠. 도전해볼만 하긴 하지. 자, 유로파 끝났습니다. 끝. 컨퍼런스 시작. 자. 오케이,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형님들 어차피 박을 때도 없을 텐데 추천 한 번씩 박아주세요. 자, 안드레트 웨스트햄. 그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웨스트햄은 대항전 시작하고 나서부터 전 잘할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경기 때 그 울버햄튼 상대로도 이겼고 컨퍼런스 와가지고 지금 2전 2승이죠. 잘하고 있죠. 저는 웨스트햄이 로테이션을 돌릴 거를 생각을 하더라도 저는 이길 것 같아요. 아시겠죠? 저는 그래서 웨스트햄 보겠습니다. 웨스트햄 마인까지 볼게요. 자, 실케보르 덴마크. 자 여기서부터는 형님들 잘 들으세요. 아까 유로파는 뭐 챔스 예선을 치고 왔든 아니면은 그냥 다이렉트로 지금 유로파에 참가를 했든 뭘 하든 기본적으로 어떤 리그에서 최소 이 챔피언 팀 먹어가지고 챔스 예선에서 떨어졌거나 아니면은 뭐 2, 3위권 해가지고 유로파로 오거나 아니면은 아까 전 그 저기 뭐냐 EPL이나 우리 주요 4대 리그 안에서 그렇게 4위권 밑으로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이 참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체급들이 다 되는데, 자 여기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었지만 변방 리그 뭐 예를 들어서 뭐 덴마크 리그 3위, 4위 아니면 뭐 루마니아에서 뭐 2, 3위 좀 되게 변방 리그에서 챔피언 팀이 아닌 그 밑에 애들이라 가지고 확실히 좀 변수가 많아요. 아시겠죠? 그건 좀 참고하십시오. 자, 실케보르 얘네들 덴마크 리그 지난 시즌 3위 팀 자격으로 참가를 했고요. 지금 일단 2연패 중입니다. 얘네들은 루마니아 팀이고요. 대항전 경험은 좀 있긴 한데 얘네들은 대부분 예선에서 다 탈락하더라고요. 예선에서 다 탈락. 그래서 컨퍼런스 와서도 지금 1무 1패인데 전력에서 저는 막 큰 차이 없어 보여요. 어차피 뭐 또이또이라 생각을 하고 그 저기 뭐냐 뭐 그 뭐지 그냥 언더 가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언더. 아시겠죠? 실케보르 같은 경우에도 유로파 플레이오프에서도 그렇고 득점 자체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더라고. 자, 레오포즈난. 자, 레오포즈난. 얘네들 지난 시즌 폴란드 리그 1위 자격으로 출전을 했고요. 그 저기 뭐냐 2차 예선, 3차 예선 다 뚫고 플레이오프까지 뚫고 올라오긴 했는데 득점 자체가 일단 상당히 많습니다. 득점 자체가 상당히 많다. 베르셰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1무 1패고요.
그 컨퍼런스 생기고 나서 되게 좀 재밌는 내용이 하나 있거든요. 뭐냐면 이 컨퍼런스가 지난 시즌 생기고 나서 참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챔스 예선이 됐건 뭐 플레이오프가 됐건 챔스를 거치고 그 다음에 컨퍼런스까지 떨어진 애들 있죠. 그러니까 제일 상급 리그를 한번 뛰었다가 내려온 애들, 이런 애들이 그래도 살아남긴 하더라고. 되게 재밌는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지난 시즌 거를 한번 싹 뒤벼보면서 그런 애들이 좀 많더라고. 그래서 레오포즈난 같은 경우에도 그 첫 번째 뛰었던 게 저기 챔스 예선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레오포즈난이 그래도 체급상으로도 더 높기도 하고 득점도 잘 되고 또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자, 레오포즈난 컨퍼런스 2차 예선, 3차 예선, 플레이오프, 조별리그까지 전부 다 홈에서 전승. 네. 홈에서 전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레오포즈난 충분히 이길 것 같다. 그렇게 좀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슬로바츠코 체코 리그 팀이고요. 대항전 경험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7배나 승에다 오바. 대항전 경험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 컨퍼런스랑 플레이오프 그리고 조별리그까지 전부 다 매 경기마다 득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1무 1패를 기록 중인데 니스 같은 경우에 2무죠. 순수 전력방으로는 뭐 니스가 조금 더 나은 부분은 맞는데 글쎄요. 저도 뭐 슬로바츠코도 한 골 정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경기 오버 역배 갈게요. 이거 진짜 갈만하다 생각돼요. 저는 뭐 주력으로는 안 잡았지만 잘 들으세요. 주력으로는 안 잡았습니다. 근데 나는 이 경기 마헨을 한번 접근해 볼 만하다 생각돼. 왜냐면 파두치 얘네들 있죠. 얘네들이 그 리텐슈타인 리그거든요. 근데 지금 자국 리그 9위야. 얘네들이 그 리그 자국 리그가 총 10개 팀이거든요. 9위면 뭐야? 꼴 잡히거든요. 그래서 상태가 안 좋고 드니프로 얘네들이 우크라이나 리그인데 그 샤흐타르 밑에 2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얘네들 자국 리그에서 양 팀 다 좀 상반된 그런 상황이고 자 그리고 드니프로 얘네들 자국 리그 2위 중에 11득점 0실점 한 번도 실점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드니프로 마인까지도 충분히 건드려 볼만 할 것 같다. 자, 몰대. 지금 몰대 같은 경우에도 잘하고 있죠. 노르웨이 리그에서 자국 리그 1위 달리고 있고 노르웨이 자국 리그 1위 중. 잘하고 있고요. 대항전에서는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1무 1패입니다. 샴록 같은 경우에도 쟤네들이 아일랜드 리그거든요. 아무튼 뭐 잘 달리고 있고 그 대신에 둘 다 좀 대항전 성적이 안 좋아요. 둘 다 대항전 자국은 잘하고 있는데 대항전 성적이 별로 안 좋다. 그렇죠. 샴록 아일랜드입니다. 자,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아까 전에 내가 뭐라 했습니까? 챔스 찍고 컨퍼런스까지 내려온 애들은 그러니까 챔스를 참가했다가 컨퍼런스 내려온 애들은 분명히 그 컨퍼런스 좀 잘했거든요. 물론 작년 한 해의 데이터지만. 자, 샴록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에 챔스, 유로파, 컨퍼런스까지 떨어지면서 뚝뚝뚝 떨어졌어. 근데 떨어지면서 올 시즌에 대항전에서 좀 잘한다는 애들을 다 만나고 왔거든요. 좀 친다 하는 애들. 자국 리그 챔피언 애들을 좀 많이 만나고 왔어. 그래서 나는 이 경기 쉽게 무너질 것 같진 않습니다. 몰대한테 지금 완전 개씹동배를 줬는데 지금 얘네들도 대항전 와가지고 지금 1무 1패거든요. 못 이기고 있어. 샴록 저는 2.5 프렌이 더 좋아 보입니다. 아시겠죠? 자, 시바스 스포르. 야, 이거 레전드입니다, 형님들. 시바스 스포르 자국 리그 0승팀. 잠시만요. 이 얘네들이 몇 경기 치렀지? 잠깐만요. 얘네들 자국 리그 8경기 치렀거든요. 8경기 중에 단 한 번도 승리가 없어요. 승리가 없고 지금 저기 뭐냐? 얘네가
시바스 스포르 얘네가 이렇게 대항전 유럽 대항전 나와 있는 것도 지난 시즌 터키 리그 컵 대회 우승팀 자격으로 참가했거든요. 근데 유로파 플레이오프에서 말메 상대로 5대 1로 그냥 광탈을 해버렸어. 유로파 예선에서 말메 상대로 5대 1 광탈. 자, 그러고 나서 컨퍼런스 왔는데 지금까지 올 시즌 컨퍼런스 그러니까 이제 컨퍼런스 와가지고 조별리그 치르고 해가지고 올 시즌 대항전을 치른 게임이 총 4게임이거든요. 요 4게임에서 3골 넣었어요. 그래서 득점도 안 되고 지금 자국 리그에서 영승팀이기도 하고 나는 분위기 완전히 안 좋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아시겠죠? 그 발칸이 얘네가 어디 코소보 팀인가? 코소보 리그 팀인데 그 얘네들도 뭐 체급이 낮은 건 있겠지만 그 컨퍼런스 예선부터 해가지고 플레이오프까지 다 뚫고 올라온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발칸이가 충분히 지지 않는 경기를 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좀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퓨닉 자리기리스. 자, 퓨닉 보겠습니다. 그 얘네들은 아르메니아 리그 1위 팀 자격으로 참가를 했고요. 얘네도 마찬가지로 챔스 그리고 유로파 컨퍼런스까지 이렇게 뚝뚝뚝 떨어졌습니다. 대신에 뭐 챔스도 나름 3차 예선까지 갔었고 유로파 플레이오프에서 셰리프 만나가지고 2번당 무승부 떴는데 아무튼 탈락을 했고 그래서 되게 아쉬운 점이 많아요. 3차 예선 갔다가 플레이오프에서 떨어지고 컨퍼런스 이렇게 왔는데 아무튼 조금 안 좋습니다. 자, 1승 1패 기록 중이고 그 대신에 그래도 그런 건 있어요. 대항전에서 나름 퓨닉이 올 시즌 챔피언 팀들을 상대로 되게 좋은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긴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얘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얘네들도 챔스에서 3차 예선까지인가 가가지고 유로파 갔다가 컨퍼런스 왔어요. 똑같습니다. 둘 다 뚝뚝뚝 3단계나 떨어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도 리투아니아 1위 팀 자격으로 참가를 했는데 둘 다 챔피언 팀이라서 자국 리그 챔피언 팀이라서 어느 팀이 어떻게 더 유리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조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그냥 무승부가 제일 좋아 보입니다. 아시겠죠? 상황도 너무 비슷하고 순수 전력방으로도 솔직히 어디가 이길지 감이 안 온다. 무승부 가겠습니다. 자, 하츠하고 피오렌티나. 자, 얘네들 유로파 플레이오프에서 떨어져서 내려온 하츠고요. 피오렌티나 솔직히 뭐 대항전에서 그렇게 성적이 좋은 건 아니죠. 지금 1무 1패인데 상황도 별로 안 좋고 그죠? 자, 그리고 이 플레이오프도 그렇고 조별리그도 그렇고 지금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0득점이에요. 다음 이제 리그 돌아가가지고 라치오랑 붙는데 라치오 원정인가? 원정에서 붙나? 잠시만요. 홈에서 붙네요. 아무튼 라치오랑 상대를 하긴 하는데 조금 뭐 체력적인 부담도 있지 않을까. 특히나 약간 그런 것도 있었어요. 저기 뭐냐. 우니온 베를린처럼 리그에서 되게 좀 이렇게 핫했다가 대항전에서 못한 것처럼 지난 시즌도 마찬가지고 피오렌티나도 지난 시즌 되게 좀 이렇게 그 감독 바뀌고 나서 되게 뭔가 돌풍을 일으켜서 요번에 대항전에 참가를 했지만 딱히 성적이 좋진 않죠. 저는 대항전에서 크게 볼 거 없다 봅니다. 아시겠죠? 저는 무나 햄무 쪽 가겠습니다. 자, RFS 그리고 바샥쉐이르. 자, 리가스. 라트비아 리그 1위 팀입니다. 1위 팀 자격으로 참가를 했고 그 얘네들 이제 컨퍼런스 예선 와가지고 이렇다 하게 좀 잡아낸 경기들이 없어요. 뭐 겨우 뭐 해봐야 뭐 겨우 똥줄승 뭐 이런 건데 자 바샥쉐이르 얘네들은 터키 리그 4위 자격으로 출전을 했거든요. 근데 바샥쉐이르는 솔직히 말해서 뭐 그래도 유로파 가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지금 컨퍼런스 와가지고 씹어먹고 있습니다. 예선부터 해가지고 플레이오프까지 그냥 완전히 학살 중이에요. 그리고 그냥 자 예선 플레이오프 다 학살하고 조별리그 와서 지금 2경기 2승 7득점 0실점. 이걸 안 갈 수가 있겠습니까? 무조건 가야죠. 바샥쉐일은 무조건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물 한 잔만 먹고요. 잠깐만요. 아우. 자, 비아레알. 아까 전에 바샥세이르는 마인까지도 충분히 건드려볼 만한 경기라 봅니다. 자, 비아레알. 플레이오프랑 조별리그 해서 총 4경기 치렀는데 4경기 전승. 전승을 기록했고 대신에 이제 실점이 좀 많은 편이죠. 12득점, 6실점. 실점은 좀 있는 편이긴 한데 괜찮습니다. 그죠? 빈 같은 경우에 올 시즌에 유로파 플레이오프 참가했었다가 페네르바체한테 지고 자 빈은 유로파 플레이오프 참가했다가 그때 누구한테 졌냐? 페네르바체한테 합산 스코어 홈 원정 합산 스코어 6대1로 졌습니다. 6대1로 지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요 컨퍼런스 조별리그 와가지고 그 0대0 무승부 그리고 4대1패 요렇게 해가지고 0대0 무 4대1패 요렇게 해서 지금 올 시즌에 치러진 대항전 4게임이 어째 보면 2득점 10실점이에요. 뭐 그래도 비아레알이 뭐 마인까지는 해주겠죠. 그지? 비아레알은 요 4전 전승인데 근데 형님들 뭔가 좀 찝찝하지 않습니까? 너무 비아레알 마인 아니야? 뭔가 좀 찝찝하다. 자, 켈른 바르티잔. 자, 켈른 그래도 나름 지금 1승 1무 기록 중이고 그 파르티잔 얘네들도 되게 대단한 게 뭐냐면 플레이오프부터 지금까지 진 경기 없이 다 잘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그 유로파 이제 3차 예선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컨퍼런스 플레이오프 때도 그렇고 전부 다 득점이 터지고 있어요. 그것도 되게 많이. 얘네들 지금 유로파 3차 예선 그리고 컨퍼런스 플레이오프 그 다음에 조별리그까지 해가지고 득점이 엄청 많이 터지고 있다. 켈른 같은 경우에도 올 시즌에 대항전 와서 4게임 중에 9득점이거든요. 저는 이 경기 오버 가겠습니다. 아시겠죠? 둘 다 득점이 잘 되는 상황이라서 전 충분히 한번 밀어볼 만하다. 그렇게 좀 보겠습니다. 자, 알크마르 그리고 아폴로. 자, 알크마르 컨퍼런스 와가지고 완전 두드려 잡고 있죠. 자, 아폴론 얘네들도 올 시즌에 챔스 유로파 컨퍼런스 다 거치면서 지금 그 떨어지면서 나름 또 비빈 경기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야 이거 오늘의 저기 뭐냐 한 가지 오류는 알크마르가 아닌가 나 약간 이런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딱 객관적으로 딱 오늘 32경기 중에서 가장 좋아 보이는 게 알크마르예요. 배당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알크마르를 좀 가기가 싫네요. 아시겠죠? 자, 다음 헨트. 헨트 그냥 언더 가겠습니다. 힘들다 끝냅시다. 언더. 그리고 슬라비아 프라. 프라승 가겠습니다. 그리고 바젤은 오버 갈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좀 약간 조금 의심스러운 경기들 뭐냐면,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 보여서, 너무너무 좋은데 이상한 한 경기. 비아레알. 그 다음에 알크마르. 그 다음에 뭐 있더라?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거. 진짜 말도 안 되는 너무너무 좋은 경기들. 이게 조금 이게 너무 쉬워 보여. 이것들은 너무 쉬워 보여. 난 브라가 그냥 무승부 위니용 상대로 어떻게 해줄지 난 모르겠어. 맞네. 바샥도 있긴 하네. 근데 대신에 바샥은 또 다른 점이 뭐냐면 원정이잖아. 사람들이 보통 저기 뭐냐 대항전도 그렇고 뭐 리그도 그렇지만 어지간하면 홈팀에다가 되게 안전빵 잘하고 있고 원정에서 못하는 팀들을 주로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바샥쉐일은 오히려 원정이라서 조금 더 마음이 편하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
짤츠. 하기사 그것도 그렇죠. 너무 많아서 듣다가 까먹었다고요? 혹시나 듣다가 까먹으신 분들은 유튜브 공문식의 해외 축구 이걸로 보시거나 아니면은 아프리카 다시 보기를 보시거나 아니면은 구독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볼 끊겠습니다.